먼저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지원해 주는 게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자동 결산 내용이다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이게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동 결산 가능한 항목을 보면 자, 첫 번째가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목적은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말에 얼마만큼 남아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걸 기말 재고 자산으로 쓰게 되면 매출 원가로 나머지는 팔렸다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이건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데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의 재고 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얼마 자,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 분개를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을 하는 문제인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수동 예산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기말 재고 자산 얼마 있다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분개를 하고 안 하고가 컴퓨터에 매출 원가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분개를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도록 이 분개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재고자산 챕터에서 제가 설명했었으니까 이 재고자산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참고로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우리는 수동 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거라서 자동으로 매출 원가로 들어가니까 없어진 거 빼고 실제 있는 거 쓰면 우리는 없어진 거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셔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지원해 주는 게 감가상각에 관련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을 컴퓨터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은 우리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앞에 감가상각비 보면 500번대죠. 500번대로 감가상각을 해줄 금액을 쓰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짝지 맞춰서 감가상각 누계 써줄 거고 또 판관비의 감가상각비는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개해 줄 금액을 쓰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우리 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자와 같이 볼 건데 등록하면 이때는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블록을 하면 자동 반영도 가능해요.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해놓으면 결산자료 입력에 블록이만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해 감가상각비 계산되어서 들어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자, 과거에 저와 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재무회계할 때 봤을 때 제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쓰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일단 직원 퇴사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끌어써라. 그리고 모자라면 일단 있는 거 끌어쓰고 모자란 부분은 퇴직급여라고 해라. 이제 그런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별로 안 했었는데, 얘는 퇴직급여 추계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우리 추가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주면 알아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분계를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추가액을 주면 그냥 그 금액을 쓰면 되고, 추가액을 주면 추가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올해 이만큼 퇴직금이 늘어난 만큼을 우리가 써주면 컴퓨터가 분계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분계를 좀 안 해도 되니까 좀 편리한 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자, 제가 대손 충당금 끌어쓰거나 회수하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보충은 얘는 보충액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 결산을 하고, 근데 환입액이 발생했을 때는 수동 결산을 해요. 자동 결산한다라는 건 우리 컴퓨터를 보시면 위에 대손삼각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대손삼각 버튼을 가지고 누르면 컴퓨터가 장부의 채권들 잔액을 보고 이거에 몇 퍼센트 할 거다, 1% 할 거다, 2% 할 거다, 3% 할 거다, 이걸 쓰면 컴퓨터가 얼마만큼 보충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으로 분계를 해줄 건데, 지금 현재 보이는 외상 매출금처럼 마이너스가 뜨면 환입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수동 계산해야 돼요. 지금 이 금액의 1%면 221만 얼마인데 500만 원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대손 충당금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환입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보충액들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중에 얘는 환입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동결산으로 차변에 그 금액, 방금 있는 그런 마이너스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의 금액을 줄여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금액을 써줄 건데, 자, 매출 채권은 800번대를 쓸 거고, 그리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9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가 수동 계산으로 해주는 게 원칙인데, 문제에서 가끔 그냥 마이너스로 분계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동 계산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입은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자동 계산 메뉴 일일이 볼 거예요. 지금 어떤 거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미리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계산 5개밖에 없어요. 지원해 주는 건. 법인세 계산은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선납세금 정리도 해줄 거고, 그리고 추가 계상액, 얘는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해 줄 거예요. 얘는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고, 이 분계를 컴퓨터가 전부 다 해줄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금액만 쓰면.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자,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 그리고 우리 순서대로 하면
유무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거, 그리고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는 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리고 법인세 계상하는 거, 이것만 자동결산에서 지원해주고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 제외한 것들을 직접 분계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동결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결산은 우리가 직접 그냥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수정 분계를 하는 거라 그랬죠. 자, 먼저 손익 수정 분계를 볼게요. 손익 수정 분계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용과 예상을 보게 되면, 자, 이 이용과 예상 중에서 먼저 이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달로 넘기는 걸 2월이라고 하죠. 그럼 이연이라는 말은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는 거, 해년자예요. 그래서 다음 해로 넘기는 걸 이연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달로 넘기는 걸 2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연이라는 말이 의미가 어떤 건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럼 다음 달로 넘기겠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얘는 전제 조건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다는 건 돈을 주거나 돈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돈에는 올해 것도 있지만 당연히 내년 것도 포함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 기준은 정확하게 올해 것만 수익 비용인 거고 내년 거는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것만 장부에 수익 비용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그냥 21년도로 제가 쓸게요. 우리 21년도로 시험 볼 거니까 21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했어요. 자, 그럼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뭐냐면, 2021년 귀속분을 보면 10월, 11월, 12월, 3월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월할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실무에서는 얘는 일할 계산을 해야 돼요. 월할 계산은 12달로 하니까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할 거는 올해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0만 원이고, 올해 단기 거는, 그러면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총 9달이죠. 내년은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쉽게? 우리 이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10월, 11월, 12월 세 달치는 올해 거고 나머지 내년 거다. 그러면 자, 이 올해 거는 계정 과목이 장부에 보험료면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장부에 내년 거는 비용으로 장부에 있으면 안 되고, 얘는 미리 준 비용이잖아요, 내년 거. 그래서 상급 비용이라고, 얘는 미리 준 거기 때문에 아직 내 거인 자산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 딱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에 보험료 120만 원 줬는데 그럼 대변에 120만 원이 나갔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내장부에는 보험료는 30만 원, 선급 비용은 90만 원 이렇게 남으면 딱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납부할 때 이렇게 나눠서 안 쓴다는 거예요. 납부 시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10월 1일 날 납부할 때 전액 비용 처리를 하면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는지 봤더니 보험료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러면 올해 귀속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보니까 30만 원이죠. 그럼 내장부에는 30만 원만 보험료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0만 원 많이 했잖아. 그럼 90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하려면 반대쪽에다가 그래서 반대쪽에 보험료 90만 원을 써서 내장부의 보험료를 30만 원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왜 90만 원 줄였는지 이해가시나요? 왜 90만 원 줄였는지 이해가셨죠? 왜 줄였는지. 그럼 이 90만 원은 내장부 얘는 지운 거고 선급 비용이라고 내년 거다라고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금 대체한 거예요. 지금 계산 때 해야 되는 분계가 이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는 건데, 자, 두 번째는 10월 1일 날 납부할 때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건 차변에 상급 비용이다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얘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장부에는 지금 선급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내년께 90만 원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12월 31일 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은 90만 원이죠. 근데 내장부에는 지금 120만 원 적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취소할 거예요. 선급 비용이 30만 원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미리 준 거 아니죠. 이미 기간이 경과한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급 비용 아니다라고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얘 미리 준 비용이 아니고 올해 보험료다라고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3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럼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납부할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를 파악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어떤 계정 과목으로 납부할 때 처리했는지 모르면 기말 수정 분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계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우리 이 계정 과목을 무조건 내년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전액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는지를 보면 무조건 우리는 많이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이때 쓰는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점을 올해 지금 비용만 비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년 거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전부 다 비용이라고 처리했으면 내년 비용만큼을 취소하는 거고, 비용을 반대 쓴 건 비용 취소하는 거고, 선급 비용 적혀 있던 거 대면에 쓴 거는 선급 비용 취소하는데 미리 준 비용이 아닌 올해 거를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인지하면 쉬운데 단순하게 막 계정 과목만 외우시면 위치 나중에 찾고 나면 금액에서 혼돈이 와요. 그래서 목표는 이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얘네들이 목표예요. 딱 이렇게 장부에 남겨놓으려는 거야. 이렇게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올해 것만 보험료, 내년 거는 미리 준 비용이다. 꼭 보험료만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든 임차료든 어떤 비용이든 간에 내년 거는 선급 비용으로, 올해 거는 방금 말했던 그 계정 과목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취소하시면 돼요. 금액을. 자, 그럼 반대로 자, 이번엔 2021년 9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료 120만 원을 전액 수령한 거예요. 원래 임대료는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파악할게. 2021년 귀속은 이제 9, 10, 11, 12 네 달이죠.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이죠. 원래 120만 원에 곱하기 12분의 4라고 하는 건데, 자, 10만 원씩 해뒀으니까 올해 해당하는 건 40만 원이고, 그럼 이 금액만큼만 뭔가를 빌려주고 요금 받는다.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2년 귀속은 내년이 8달이 되는데, 그럼 내년 거는 80만 원이고, 그럼 얘는 지금 내년 걸 미리 받은 거잖아. 지금 9월 1일 날 우리가 돈 받았는데 120만 원을 어떻게 장부에 둘 거냐 그 이야기니까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다라고 써둘 거고, 미리 받은 수익은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예요. 선수 수익은 부채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수령할 때에 9월 1일 날 우리가 수령할 때 수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차변에 돈 120만 원을 받고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120만 원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0만 원이 내 돈이야 라고 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0만 원만 내 돈인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깔세라는 게 있죠. 그 동남아의 디파짓처럼. 제주도 안 살아보셨죠? 제주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월세 개념보다는 깔세라 그래서 1년치, 요즘은 좀 그래서 6개월치 월세를 한 방에 내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처음엔 저도 욕했는데 진짜 깔끔한 게 나간다 그러면 돈 돌려줘요. 월할 계산에서. 그럼 오히려 그게 속 편하죠. 우리나라는 매달 주는, 우리나라 육지는 매달 주는데 나간다 그러면 기간 남았으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나가기 애매하잖아. 근데 주더라고. 한마디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8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취소해 주는 거예요. 올해 장부에서는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80만 원만큼은 지금 내년 거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다 80만 원 이렇게 장부에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럼 9월 1일 날 이제 제가 어떻게 쓸 건지 예측이 되시죠? 부채로 처리를 한 거예요. 차변에 돈 120만 원을 받으면서 얘를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돈 받으면서 전액을 부채로 처리했는데 그런데 우리 기말 입장에서는 이제 내 돈이 아닌 건 내년에 해당하는 건 80만 원만이니까 40만 원을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80만 남겨놔야 되겠죠. 80만 원만.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40만 원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올해 수익이니까 올해 임대료다 40만 원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보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해에 귀속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올해 거 아닌 계정 과목만큼을 전부 다 취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 이때 우리 회사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전액 처리를 하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할 거라서 차기분을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해당하는 걸 회계 처리를 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인데 전부 다 했다는 건 내년 것까지 다 처리해 버린 거잖아. 그래서 내년 걸 빼내는 거예요. 수익 비용을. 자, 그런데 기존 회계 처리할 때에 자산이나 부채로 전액 처리를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얘로 처리를 하면 그럼 얘는 상황이 반대로 올해 거를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을 안 한 거죠. 전부 다 자산 부채로 처리했다는 건 올해 수익 비용을 인식 안 했기 때문에 단기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발생된 만큼 이제 자산 부채가 아니라고 취소하고 올해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미리 준 거나 미리 받은 거 아니야. 올해 거는 그렇게 취소하면서 올해 거만큼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금액에 들어간 내용이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연 말고 자, 이연 다음 예상 혹은 발생이라고 돼요. 이연과 예상 혹은 이연과 발생이라고 하는데 자, 이연과 예상에서 이 예상은 뭐냐면 반대로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뭐 회계처리 빠뜨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1년짜리. 그럼 만약에 오늘 가입했어요. 그럼 내년 오늘날이나 아니면 전날까지 해서 이자까지 다 받겠죠. 그럼 이자가 나한테 안 들어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는 올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회계상 거래 돈 주고받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 안 한 걸 인식시키려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이거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정기예금을 2021년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정기예금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자, 이자율이 12%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월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자, 제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만기 때 받는다는 건 따로 안 써도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정기예금 가입할 때 이때는 우리가 돈 납부를 하면서 차변에 정기예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가입한 날이 죄송해요 날짜를 안 썼네요. 8월 1일 날 자, 8월 1일 날 정기예금 가입할 때 이렇게 했는데 2021년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에 이때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도 자주 이야기해서 기억하실 텐데 비용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에 어디죠? 차변이죠. 수익의 자리는 대변. 수익을 인식시켜라는 말은 뭐냐면 대변 수익 자리에 수익 계정 과목을 써서 금액을 쓰라는 게 수익을 인식시켜라는 거예요. 비용을 인식시켜라는 건 차변 비용 자리에 비용을 써서 계정 과목 써서 비용 금액을 써란 이야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지금 얘는 정기예금이니까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인식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을 써서 올해 발생한 금액만큼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도록 만들란 이야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에 이자율 12%고 곱하기 8, 9, 10, 11, 12 5달이네요. 12달 중에 5달이다. 그러면 50만 원이겠죠. 그죠? 제가 산수 못해서 이런 숫자를 써요. 한 달에 10만 원짜리로 해서. 그럼 50만 원만큼 올해 발생한 이자니까 그러면 50만 원만큼 올해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라는 게 이것 쓰라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차변은 못 채워도 얘는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올해 발생한 이자 인식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줘야 되면 이자 비용 차변, 받아야 되면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건 쓸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럼 올해 발생한 만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 이제 얘 사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 그래서 못 받은 수익이라고 미수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금액은 5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좀
추가로 자 보면 2022년 7월 31일 날 만기가 되게 되면 만기면 원금하고 이자 수령하되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우리는 이제 원금 1,000만 원 하고 이자 1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차변에 현금 1,12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는 왜 돈 들어왔는지 원인을 써야 될 거잖아요. 먼저 정기예금 1,000만 원 이제 받았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지워주고 다음 자, 생각해 보시면 못 받은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전기에 미수 수익 계상했던 거 이제 받았으니까 지워줘야지. 그래서 미수 수익 이거 5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 70만 원이 올해 발생한 거죠. 7달 올해 발생한 거잖아요. 이만큼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2021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21년도에 이자 수익 처리하고 22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22년도에 이자 수익 처리하게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손익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계산으로는 얘만 생각하는 건데 일반 전표에서 만약에 이자 받는 이야기 하는데 이자 120만 원 수령했대. 이자만 가지고. 근데 전기 말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한 게 50만 원 있대요. 그럼 차변에 120만 원 받고 대변에 미수 수익 50만 원 빼고 나머지가 올해 이자 수익이다라고 분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자 받은 이야기하면서 전기말 미수 수익 계산한 금액이 얼마 있다 했을 때 그 이 이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2021년 7월 1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짜예요. 시험 때 절반이거든. 월할 계산이다 보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시험에 꽤 잘 나와요. 자, 우리가 1년간 차입을 하는데 1년간 1,000만 원을 차입을 하고 이자율 12% 월할 계산 그리고 원리금 일시상환이다라고 볼게요. 원리금 일시상환이라는 건 만기 되면 다 한 방에 갚을게 그 이야기죠. 이자하고 원금하고. 자, 그러면 2021년 7월 1일 날 우리가 차입할 때 차변에 돈을 빌리고 대변에는 내년에 만기 상품이니까 단기 차입금 거래처다 1,0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 날 자, 결산할 때 그때 자, 우리는 이자는 내년 6월 30일 날 이자하고 원금 해가지고 1,12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내년에. 그런데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은 올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으로 차변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할 건데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 봐야지. 그럼 1,000만 원의 이자율은 12%고
올해 기속되는 건 7월 1일부터니까 12달 중에 6달이죠. 그러면 60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그럼 60만 원만큼 우리가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고, 자, 되면은 얘 지금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안 갚은 건가요? 아니죠. 난 아직 줄 날이 아니라서 안 쓴 거잖아. 그때 우리가 아직 안 준 돈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지급금이라는 건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때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니고 수입 비용 중에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줬어요. 근데 우리 답안지 보면 가끔 어떤 회차들 보면 미지급금도 맞음 적혀 있고, 또 미지급금이라고 쓸 걸 미지급 비용도 맞음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의제기 신청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세무사회에서 더럽다 너 그렇게 해봐 회사가 잘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회사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리 재무제표 봤을 때 미지급금은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이 줘야 될 돈 안 주고 있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그냥 우리 비용 인식하려고 쓴 거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걸 안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의무 불이행의 의미가 있어요. 물건 사고 돈 안 줬다 그거예요. 직원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안 줬으면 미지급금인데, 지금 월급이 다음 달 10일이라서 우리가 안 준 거고 올해 비용 인식하려고 쓸 때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틀려요. 이 두 개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30일 날, 자, 우리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원리금 일시 상환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쭉 올려서 볼게요. 1,120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채 갚았으니까 1,000만 원 단기 차입금 지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자 비용 안 줬다라고 미지급 비용 적었던 거 줬잖아. 그러면 미지급 비용 지우고,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올해 발생한 비용이죠. 그럼 올해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상 발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목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보시면 이연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성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리고 예상 혹은 발생에서는 우리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연은 뭔가를 미리 돈 주고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연에는 먼저 선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상은 아직 일이 발생 안 해서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아닐 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 비용, 선수 수익은 성격이 자산인 애들이고,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부채인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이연 계정 과목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일단 먼저 선자는 생각해 놓고 얘 둘이가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선급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급금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것 중에 하나가 이연과 예상인데, 얘는 정확하게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푸는데, 한번 딱 기준점이 정확하게 안 잡히시면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은 내일 저와 같이 할 때 한 시간, 한 2시간, 3시간이면 전부 다 끝날 거예요. 끝나면 저와 같이 또 소득세로 들어갈 거예요.